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 출제된 현대시 한 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22번, 27번 갈래복합 지문인데 특히 이 가의 현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23번 문제를 오답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현대시를 해설해 주면서 예비 수험생들에게 문학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문학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작품 해설하기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문학은 구체적으로 씁니까? 추상적으로 쓰여 있습니까? 선생님은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처음 온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100이면 100 다 추상적으로 쓰여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학생들 중에는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이 단어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아는데도 추상적이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꼭 고치셔야 됩니다. 문학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구체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감각적으로 쓰여 있다는 겁니다. 추상적이란 말도 있죠. 추상적이란 말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어휘들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따뜻한 밥과 국을 식탁에 준비해 놓고 먹고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밥과 국을 먹고 학교를 가다가 여러분들은 엄마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원리입니다. 밥과 국은 여러분들 따뜻한 밥과 국입니다. 촉각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먹고 갔어요. 가서 엄마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 사랑이란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밥, 그 다음에 따뜻한 국, 그 다음에 사랑. 얘가 추상적이고 얘가 구체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장면을 내가 이해해서 추상적인 단어를 떠올리거나 연결시키는 능력입니다. 경험을 쌓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대로 경험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를 한번 보세요. 이 시에 보면 흰 벽에는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가 되어 떠오를 뿐입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른다. 이 단어들이 여러분 구체적인 단어입니까? 추상적인 단어입니까? 구체적인 단어입니다. 얘 무슨 각적으로 느끼죠? 시각적으로 느끼고 얘도 시각적으로 느낍니다. 밑에 단청은요. 연년이 빛을 잃어가고 두리기둥에는요. 틈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무슨 각적 이미지입니까? 단청은 원래 여러분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뜻하는데 단청이 빛을 잃어가고 두리기둥에 틈이 생겼다는 것도 무슨 각적으로 느낄 수 있죠?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원래 문학은 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설의 인물이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다. 배경이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학을 접근할 때 문학의 원리는 구체적으로 쓰고 거기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장면 이해는 안 하고 추상적인 의미를 그냥 암기하는 학생들도 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노력을 해도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좀 알고 선생님하고 이 시를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우리가 사례를 하나 들어줄게요. 그 이육사의 광야의 사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눈 내려요. 매화향기 홀로 아득합니다. 나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뿐입니다. 광야에. 제목은 광야입니다. 지금 넓은 광야예요. 지금 여기 눈이 내려요. 계절이 언제일까요? 겨울이죠. 그 다음에 매화향기가 피어납니다. 그럼 뭐가 온다는 소리죠? 매화향기, 봄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어떤 학생은 매화가 봄입니까?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씨를 뿌린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에 매화향기가 피어나니까 지금 광야에다 씨를 뿌리는 이 시적 화자는 현실에 굴복한 겁니까? 현실에 저항하는 겁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시의 주제가 원래 이렇게 돼 있죠. 시련 극복 의지 이런 식으로.
현실 대결 의지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이 눈은 일제치하, 뭐 광복의 예감, 광복을 위한 노력 이런 식의 공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눈은 겨울이고 실현입니다. 얘는 미래의 예감이고요. 이거는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쓴 요 밑에 있는 요 말들이 다 추상적인 어휘들입니다. 그리고 얘가 구체적인 장면인 겁니다. 얘가. 그러면 우리가 문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구체적인 장면을 읽고 얘를 먼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얘를 정확하게. 그리고 얘가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축적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눈이 실현으로 쓰일 수도 있구나. 매와 향기가 미래에 대한 예감으로 쓰일 수도 있구나. 근데 다른 시에서 눈은 다른 의미로 또 쓰일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다르면? 구체적인 장면이 다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지 문학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김종길의 문이라는 시를 해설해 주겠습니다. 이 시는 아마 학생들이 선생님 설명을 듣고 나면 확실하게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이 제목이 문입니다. 문은 구체적인 겁니다. 사물입니다. 구체적 사물. 그리고 얘가 지금 중심 소재입니다. 그럼 얘를 중심으로 좀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 1년을 보면요. 흰 벽에는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 그림자가 되어 떠오를 뿐이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그럼 여러분들 이건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의 집이 있고요. 집에 흰 벽이 있는 겁니다. 시각적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뭇가지가 그림자가 되어서 딱 비치고 그 상태가 아주 고요한데 이게 천년이 흐른 겁니다. 이렇게 장면을 먼저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뭘 상징하고 얘가 뭘 상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흰 벽, 나뭇가지 그림자, 정밀. 정밀은 여러분 이게 추상적인 단어예요. 고요함과 편안함. 이게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여기 서럽다. 이게 추상적인 단어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여기 흰 벽, 그다음에 나뭇가지 그림자만 중심으로 해서 장면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한 채의 집, 옆이 흰 벽, 거기에 나뭇가지가 그림자가 되어서 비치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뒤에 단청이 원래 여러분 그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뜻합니다. 원래 우리 절에 가면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 옆에 벽에 보면 막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단청은 연연히 빛을 잃었어요. 두리기둥은 틈이 생겼어요. 볕과 바람은 쓰라리게 스며들어요. 험상궂어가는 것이 서럽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대상이 주로 여러분들 대상이 집입니다. 집이 대상입니다. 지금 한 채의 집 벽에 흰 벽에 나뭇가지 그림자 있고요. 단청과 두리기둥은 틈도 생기고 빛도 잃어가고 볕과 바람이 스며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집이 험상궂어가는 것이 서럽지 않답니다. 시적 화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기와장마다 푸른 이끼가 세월은 소리 없이 쌓이고 문은 아직 닫힌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었습니다. 시간은 밤이네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보면 이거 전체적으로 지금 한 채 집이 대상이고 그 주변에 있는 자연이 대상이구나.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요 문이 이제 핵심이구나 라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보면 이거 뭐죠? 집. 이거 뭐죠? 자연. 이거 뭐죠? 집. 집의 구성 요소들 아닙니까 이거? 얘는 뭐죠? 자연. 기와장, 문, 집의 구성 요소. 푸른 이끼, 그 다음에 바람소리. 이건 자연입니다. 그럼 이걸 읽고 나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지금 자연 속에 한 채의 집이 있구나. 그리고 집은 점점
낡아가고 있어요. 알았죠? 그리고 이 집에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은 지금 닫힌 상태구나. 그러면 이거 다 이해한 거 아니에요? 알았죠? 어?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쓰는 게, 쓴 게 지금 구체적입니까?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인 장면입니다. 구체적인 장면. 그러니까 얘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일단 흰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가 되어 비치고 단청은 빛을 잃어가고 두리기둥은 틈이 생겼고 거기에 볕과 바람이 스며들고 있고 지금 기와에는 푸른 이끼가 꼈고 문은 닫혀 있고 알았죠? 그리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이게 지금 선생님이 구체적인 단어들을 중심으로 떠올린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을 볼까요? 주춧돌이 놓인 자리에 가을 풀들이 주춧돌 집, 가을 풀 자연. 봄이 되면 가을이었다가 봄이 되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요. 주춧돌 놓인 자리에. 한 그루에 진보는 꽃이 피는 나무가 자라고 있답니다. 그럼 이건 집. 얘네들은 뭐죠? 자연. 집자연, 집자연, 집자연이네. 유달리 푸른 높은 하늘 자연. 알았죠?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왔대요. 별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사납게 비바람, 낡은 처마,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이네요. 시간이.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밤에서 새벽으로 뭐가 흘렀죠? 시간이 흘렀네요. 알았죠? 오래 닫힌 문이 있습니다. 문, 산천을 울리며 문이 열렸어요. 그럼 끝났네요. 결국 시간이 흐르니까 문은 뭐 한 거죠?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립던 깃발,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이 시를 읽고 나면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자연 속에 집 한 채가 있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집은 점점 낡아가고 집의 문은 닫혀있는 상태, 밤이었습니다. 근데 새벽이 되니까 문이 열리고 하늘은 푸른 하늘로 변한 겁니다. 요 정도 장면을 떠올려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요겁니다. 자연 속에 집이 문이 닫혀 있다가 열렸다. 요 정도를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추상적인 말들과 연결을 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23번 문제 보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 그 다음에 자연, 문, 닫힘, 마지막에 문, 열림, 그 다음에 마지막에 푸른 하늘. 요게 이제 이 시의 장면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보기를 참고해서 가를 감상해 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 아까 있었죠. 가을에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나무가 자랐다. 자연은 지금 순환합니다. 이 순환하는 자연의 변화의 힘은 인간의 역사의 쇠락, 생성에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는 바로 얘입니다. 집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분명히 쇠락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쇠락의 과정이 아까 집이 뭐 하고 있죠? 낡은 집이 있죠. 낡은 집. 그리고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져서 자연의 힘을 탐색하고 수용하는 건 이게 문이 닫혀 있을 때를 뜻합니다. 집이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고요. 집이 문이 닫힌 상태로 자연이 지금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가을이 되면 나중에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 밤이 되면 또 새벽이 되잖아. 저 집은 그 자연의 변화를 지금 탐색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때가 딱 되니까 문이 딱 열린 거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은 새로운 역사,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열리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
시련은 열림, 이상은 푸른함.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선택지를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원래 시를, 문학을 읽을 때는 요 장면만 떠올리고 머릿속에 이해하고 요 이해한 걸 이렇게 추상적인 문장들과 연결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이런 연습을 했으면 이런 경험을 축적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축적을 하면 다른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문학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응? 이거 이해되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1번 선택지부터 봅시다. 신벽의 나뭇가지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은, 그래, 아까 있었어요. 1년에 신벽의 나뭇가지가 그림자되어 나타나.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 여기까지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자연이 있어. 이 집은 천년 동안 고요하게 지금 주변의 자연을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분명히 저 자연처럼 우리도 생성할 기회가 있어. 이렇게 이때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 인간의 역사가? 아니지. 이게 틀린 겁니다. 인간의 역사에 결국 자연이 영향을 미친 거죠. 자연이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지 인간의 역사가 자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1년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벽, 인간의 역사.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되어 요거 자연. 떠오를 뿐이다. 정밀히 천년이나 머물렀다. 그러면 요 고요함과 편안함이 천년을 머물렀다는 건 지금 인간의 역사에 자연의 힘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천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선택지가 잘못돼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 그림자가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알았죠? 쉽게 말하면 자연이 인간의 역사에 또는 자연과 인간이 연관성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써도 어느 정도 말이 되거든요. 근데 2번은 두리기둥의 틈. 이게 뭐죠? 집, 인간의 역사. 틈에 볕과 바람, 자연이 스며드는 것은 결국 쇠락해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변화의 힘을 점점점 볕과 바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문이 닫힌 상태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럼 생성의 기회를 가지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되죠? 자연의 힘을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리기둥 집에 볕과 바람, 자연이 스며드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수용하고 있는 거야. 기와장마다 요거 뭐죠? 집, 이끼가 끼고 자연, 그 다음에 바람소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 됐죠? 이끼, 세월이 덮여가는 건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다. 지금 문이 닫혀있는 상태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선택지들이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이해지 1등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주춧돌 놓인 자리 집,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연,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막 수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을이 지나고 봄이 되면 새싹이 나는 것처럼 이 집도 문을 닫은 채 생성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여러분 새벽이 되니까 문이 확 열리면서 생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실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얘입니다. 닫힌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수많은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 다시 생성할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다 맞는 선택지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시를 이해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집은 인간의 역사.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나뭇가지 그림자, 싹, 그 다음에 나무, 알았죠? 푸른 이끼, 푸른 하늘, 다 자연. 그럼 결국 인간의 역사도 자연처럼 쇠락의 과정이 있어. 하지만 자연은 쇠락했다가 다시 뭐해? 생성해. 그러니까 분명히 자연처럼 인간의 역사도 뭐 할 기회가 있다? 생성할 기회. 그러니까 문은 닫아놓고 생성의 기회를 탐색하다가 때가 되니까 문을 딱 열고 생성의 가능성을 실현한 시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선택지에 있는 내용들도 보면 여러분 구체적인 단어, 추상적인 의미, 구체적인 단어, 추상적인 의미, 구체적인 단어, 추상적인 의미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를 읽거나 문학을 읽을 때는 소설이나 근문학도 똑같습니다. 일단 구체적 장면을 핵심 장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놓고 문제를 풀면서 추상적인 어휘들하고 연결을 하는 연습을 좀 하시고 그런 연습이 축적이 되면 여러분들 문학 실력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수능에서 문학을 다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 해설하면서 이 말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효과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이고 문학이 쓰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설명 듣고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고치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을 꼭 이루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다른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